지금 이 K13 제가 이게 1차 시제부터 쭉 봐왔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노리쇠 멈치라고 하는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바꾸셨어요. 장전 손잡이도 이 좌우 모두에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간 M16 느낌이 나네요. 소염기도 이게 나사가 있어가지고 소음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많이 좀 얇아졌고, 그러면서도 뭐 내구성은 뭐 큰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K1보다 100배 낫죠. 지난 아덱스를 통해 제가 직접 K13 총기를 만지고 왔는데요. 아직도 총열을 만졌던 감각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으로 올해 채택된 총기이기도 하죠. 2023년 12월부터 총 1710점 납품 예정. 이를 통해 기존의 특전사에서 사용하던 K1A 기관단총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비교적 적은 도입 수량과 구매 사업이라는 특성상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은 따로 제식명 없이 운용될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원래는 STC-16이라고 불리던 이 총에도 제식 명칭이 생겼습니다. 바로 K13 기관단총인데요. 이 K13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AR 계열, 흔히 얘기하는 M16 계열이라고 불리는 이 총기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다만 원래의 M16과 달리 쇼트 스트로크 방식의 가스 피스톤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HK416이나 시그516 같은 AR 계열 피스톤식 카빈들의 흐름을 잘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K계열 소총들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새로워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존의 K계열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AR 계열 총기들과 더 가까운 특징들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좌우 어디에서도 똑같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관과 노리쇠 멈치, 탄알집 멈치 같은 것들이 전부 좌우 양쪽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K2 같은 경우는 탄알집 멈치를 누르거나 장전 손잡이를 조작하거나 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서만 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조정관 조작과 노리쇠 멈치 조작 같은 건 왼쪽에서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K13은 좌우 어디에서든 가능하도록 디자인 면에서 달라진 겁니다. 이 장전 손잡이도 달라졌는데, 원래의 M16 장전 손잡이는 양쪽을 한꺼번에 잡고 당겨주거나 아니면은 왼쪽을 잡고 당겨주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멈치가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왼쪽은 눌러야 됐어요. 근데 K13은 좌우 어디에서도 당겨도 오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위치나 이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죠. 이런 특징들은 해외 총기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도입된 총기들이 있죠. 이런 부대들이 그런 총을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군에 채택된 K 시리즈 총기로는 최초로 K13에 이런 사양들이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K13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K 시리즈 총기로는 처음부터 M락이라는 어떤 규격이 도입된 총열 덮개가 채택됐습니다. 이 M락은 딱 규격화된 길쭉한 구멍을 이용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인데, 이 구멍들이 여러 총열 덮개에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직접 표적 지식이나 손잡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끼울 수가 있어요. 또 이번 아덱스에 전시된 것처럼 조각 레일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길이만큼 달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총열 덮개 길이만큼의 레일을 추가로 옆이나 아래에 달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는 이 M락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몸통부터 총열 덮개까지 전부 레일로 쫙 이어져 있는데, 이는 조준경이나 표적지시기처럼 0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장비는 피카티니 레일을 사용해서 장착해야 하는 데다가, 이런 것들은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달릴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위에 달고 조준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에 충분한 길이의 레일을 제공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쉽게 해서 집을 넓게 짓고 싶은데 땅이 넓어야죠. 그래서 레일도 길게 한 겁니다. 또 우리 군 특수부대 장비로는 두 번째로 소음기 장착이 기본으로 잡혀 있는 것도 특징인데, 첫 번째는 K14 저격총입니다. 소음기 하단에 나사홈이 파여 있어요. 이 나사홈을 이용해서 소음기도 낄 수가 있고, 또 공포탄용 어댑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K 시리즈에서 40년 넘게 계속 유지됐던 점사 기능이 K13에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해도 결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점사건 연발이건 단발이 아닌 걸 쓰는 경우는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제 써야 할 때는 짧은 거리에서 화력을
확 퍼부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점사를 쓸 일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실전 경험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은 연발에서 서너 발씩 끊어 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사실 2발, 3발씩 끊어 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미군도 2010년대 이후에 채택된 총기에서는 점사 없고 그냥 단발과 연발만 선택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국군의 경우 대다수의 제식명에 K에 더해서 계속 도입 순서를 붙이잖아요. 뭐 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 K16까지가 있는데 K13 이거 되게 의외죠? 16까지 왔는데 왜 17이 아니고 13일까요? 10여 년 전에, 10년 더 전에 13이라는 번호가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중기관총 XK13이라는 시제품이 개발 중이었다가 채택이 안 되고 그냥 끝난 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XK13이 K13으로 옛날에 채택이 됐다면 K17이 됐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이 있는 게 이 총은 기존의 K 총기와 달리 멜빵고리가 없어요. 잘 보면은 총에 구멍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구멍으로 QD 슬링, 즉 신속 탈착형 멜빵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멜빵은 재밌는 게 구멍에 그 멜빵고리를 딱 끼운 다음에 필요하면은 버튼만 누르고 멜빵고리를 떡 빼버릴 수 있어요.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멜빵고리나 멜빵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모듈화된 그런 설계 개념인데 이게 멜빵만 그런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엠락 총열 덮개도 정말 다양한 걸 달 수가 있고 또 총열 덮개와 총열 자체도 고정 나사를 풀면은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병기계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성이 높아지고 또 업체 입장에서도 다양한 길이의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K23을 직접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채택된 최종형은 안 쏴봤고 3형까지는 쏴봤어요. 이 기존 K 계열은 좀 인체공학적으로 불편한 면도 있고 또 반동도 조금 센 느낌? 그거에 비하면은 K13은 반동은 살짝 덜 센 편이고 또 약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